오케이,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이제 이 전체 흐름 여기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나온다? 전체적으로 이번 지문은 전체적으로 예술 작품을 이해하는 과정은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다. 어떤 과정이다? 작품에 대한 여러 배경 정보를 바탕으로 뭘 한다? 의미를 해석하는 정신적 과정이다. 정신적 과정이라는 내용이 왜 이 단어가 왜 나왔냐? 배경 정보, 이거 정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생각이잖아. 그 해석하는 거 역시나 정신으로 하는 거죠. 머리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정신적 과정이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핵심은 예술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작품이 만들어진 시대, 장소, 문화, 작가, 제작 이유 같은 맥락과 관련된 정보 있죠? 맥락과 관련된 정보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 뭐 하려면?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혼자서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해도 좋아. 이런 식으로 이제 가려놓고 이렇게 가려놓고 예술 작품의 배경이라든가 이유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는 이런 걸 이해하면서 뭐 한다? 이유가 뭐였어? 제대로 이해하려. 그렇지. 맥락 정보를 함께. 맥락 정보가 나와야 돼. 맥락을 이해한다. 여기 요 포인트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됐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영어는 그냥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예술 작품을 볼 때요. 우리가 그 작품의 내용을 인식하고 별표 이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거치는 과정은요. 그치? 단순히 시각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 시각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보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뜻이야. 이게 뭐냐면 요거 주제문이거든. 요 문장은 1번이 주제문입니다. 자, 요거 내용 두 번째 거 볼게요. 같이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예술 작품 볼 때 우리는 일단 뭘로 봐요? 눈으로 봅니다. 눈의 별표. 그리고 색, 형태, 인물, 배경, 구도 같은 시각적 요소 밑줄, 시각적 요소를 뭐합니까? 확인합니다. 눈으로 본다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시각적 요소라는 단어 때문에 눈으로 본다. 요게 나온 겁니다. 하지만 작품을 이해하는 과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 눈으로는 확인을 하는데 이해, 요거는 머리를 써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해하는 과정은 거기서 끝나지,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이 무엇을 말하는가, 왜 이런 장면을 그렸는가, 이 상징은 무슨 뜻인가를 뭐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 이해하려면 생각을 해라 요거지. 됐죠? 자, 요 마지막 문장 여기 별표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예술작품 감상은 눈으로 보는 과정과 머리로 해석하는 과정이 함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요 눈으로 봄, 요 단어 대신에 눈으로 보는 과정, 요거랑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시각적 요소, 그지? 그리고 요거랑 바꿔 쓸 수 있고, 그리고 요 단어 있죠? 여기다가 네모 치시고 요렇게 빨간색 글자에다가 이렇게 인식이라고 바꿔 인식에 화살표 해보세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눈으로 보는 과정이라는 단어랑 인식이라는 단어랑 바꿔 쓸 수 있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요 이해라는 단어는 뭐랑 바꿔 쓸 수 있겠어? 머리로 해석하는 과정이 요렇게 이해라는 단어랑 바꿔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마지막 문장은 항상 마지막 문장은 요 원래 지문이랑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를 좀 제가 표시를 해드릴 거예요. 요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또한 그것은 또한 정신적인 과정이며, 자, 정신적인 과정 별표. 주로 별표. 우리가 식별하고 분류할 수 있는 작품 안의 요소들과 작품에 관한 요소들의 기반한다. 기반의 별표. 자, 여기 밑에 있죠. 여기서 it은 앞문장의 예술 작품을 이해하는 과정을 가리킴. 그죠? 여기 원문에 요 it이 있습니다. 원문에 it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예술 작품을 이해하는 과정. 자, 멘탈 프로세스는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멘탈 프로세스, 머릿속에서 하는 거고, 작품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작품 안에 있는 여러 요소를 뭐하고 파악을 하고 의미를 정리한다. 그리고 요거 within하고 about은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맨 마지막에 즉 작품을 이해하려면 이해의 동그라미 작품 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별표 작품 밖의 배경 정보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 빨간색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서는 식별하다 동그라미 해볼게요. 그리고 분류하다. 그리고 작품 안의 요소. 그리고 작품에 관한 요소들. 그리고 기반.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이게 포인트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로 우리가 식별하고 분류할 수 있는 작품 안의 요소들과 요게 뭐예요? 요게 뭘까? 요거야. 작품 안에 보이는 것, 작품 자체에서 보이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분류할 수 있는 것들. 오케이? 근데 작품 밖의 배경 정보는 작품에 관한 요소들, 요거랑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작품 그냥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작품 밖의 배경까지 지식까지 같이 끌어와서 이해를 해야 된다. 됐습니까? 작품을 이해하려면 작품 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작품 밖의 배경 정보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보이는 것들이 작품 밖 배경,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이 작품 밖의 배경에 기반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렸어. 그 여기에 이제 꽃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꽃이 활짝 펴 있네. 그 밖에 햇님도 있네. 햇님도 있으면 아주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아주 잘 자란 꽃을 그려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 작품 자체로 보일 수 있는 것. 근데 이 작품의 배경, 우리 전시회 같은 데 가면 이 작가의 말이라고 항상 그림 옆에다가 이제 작가의 말을 이렇게 써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만나고 와서 홀로 있는 꽃을 보며 마치 외로운 집으로 돌아가는 외로운 나를 보는 것 같이 그런 나를 보고 나서 그린 꽃이다. 그러면 이 작가의 배경은 이 그림의 배경은 굉장히 화사한 배경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약간 요 안에 있는 녹아 들어있는 그 마인드는 그 컨셉이나 개념은 아주 외로운 거구나. 작품 밖의 배경 지식이죠. 그래서 이해를 하려면 이 작품을 잘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 배경도 잘 알아야 된다. 그림이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진 배경까지. 되죠? 자, 우리가 보고 생각할 때, 자, 3번. 우리는 그 작품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떤 문화에서 나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또는 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 이런 정보들을 통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내용이에요? 정보죠, 정보. 그치? 정보를 통해 그 작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단서 얻기 가능. 그치? 자, 요거는 요 밑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 문장은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맥락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뭐가 필요하는지. 그리고 작품의 의미는 작품 자체만 보고는 완전히 알기 쉽다, 어렵다. 작품이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합니다. 그죠? 박물관에 있는지, 교회에 있는지, 궁전에 있는지, 거리 벽화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작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중요하다. 전쟁 중에 만들어진 작품인지, 혁명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요게 포인트야. 작품이 어떤 문화에서 나왔는지도 중요하다. 어떤 상징은 한 문화에서는 종교적 의미를 갖고요. 다른 문화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배경에 따라서 이 작품의 해석이 또 달라진다. 그래서 그 배경을 알아야 된다. 자, 마지막 문장. 작품을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중요하다. 작가의 의도의 동그라미, 제작 목적 동그라미, 요걸 알면요. 작품의 의미 동그라미, 요거를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동그라미. 됐죠? 그래서 요거는 이 내용을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요. 웬만하면 요 지문을 읽으면 그대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문장 더 있죠. 즉, 예술 작품을 뭐 할 때?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할 때는 작품의 배경 정보가 의미를 알려주는 무슨 역할이야? 단서 역할을 한다. 아까 내가 꽃 그려놓고 되게 행복해 보이는 꽃이라 그랬잖아. 뒤에 햇님이 있으니까. 그지? 근데 사실은 집에 가다가 외로워서 그 생각을 했을 때 그걸 영감에 받아서 그린 그림이라는 거지. 알고 보니까 배경이 이 그림의 배경이 굉장히 외로운 거였어. 그래서 이거는 외로운 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든 수집할 수 있는 수집별표.
그 작품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어떤 정보든 도움이 된다. 그치? 요렇게 형광펜 해볼게요. 뭐를 이해하는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도움을 주는데 즉 별표. 그 예술 작품이 어떤 역사적, 사회적, 개인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이유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정보는 이게 끝이야. 정보는 그 작품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치? 자, 그래서 이 문장 4번 같은 경우는요. 앞문장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앞문장에 주장이 있고요. 그거를 왜 그런지 제대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예술 작품은 요 세 번째 문장부터 해볼게요. 예술 작품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포인트. 어떤 작품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만들어질 수 있고요. 어떤 작품은 사회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술 작품은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또 어떤 작품은 작가 개인의 감정이나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 아까 그렸던 꽃 같은 거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그지? 그 우리 리본 같은 거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과학적 발견이나 기술 발전과 관련되어 만들어질 수 있다. 예술 작품들은. 자, 마지막 문장 별표. 즉, 작품에 대한 여러 정보를 모으면 매출. 그 작품이 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졌는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매출. 요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경 지식을 알아야 더 잘 이해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5번.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모든 맥락 정보를 뭐하여? 사용하여 별표. 사용의 별표. 우리는 그 예술 작품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거나 상징하는지를 별표. 발견하기 위해 해석한다. 정보를 일단 모읍니다. 그림을 봅니다. 꽃그림을 봐요.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모아요.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합니다. 그치? 해석을 하는 거지. 왜 이 그림을 그렸는가? 이 꽃그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됐죠? 자, 요게 이제 마지막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글의 결론이죠. 주제문이랑 비슷해요. 주제랑 좀 비슷하고 요지랑 비슷한 거지. 결론이라고 나오면 요지랑 비슷한 겁니다. 자, 먼저 우리는 작품을 봅니다. 그 다음 작품 안의 요소와 작품에 관한 정보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영어 패스하고, 자, 예를 들어, 그림 속에 새가 있다고 해서 단순히 새가 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새가 자유를 상징하는지, 죽음을 상징하는지, 평화를 상징하는지는 작품에 뭘 봐야 알 수 있다? 맥락을 봐야 알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즉, 예술 작품의 진짜 의미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결정되는 것 아니다? 아니다. 작품의 배경 정보를 바탕으로 뭐 할 때? 해석을 할 때 드러난다. 오케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글로 읽으면서 하니까 좀 더 괜찮지. 앞 페이지는 제가 이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했고, 이제 뒷 페이지는 좀 본인이 그 페이지를 보면서 했어. 이게 더 수월할 거야. 이해할 때. 왜냐면 뭐 모의고사라고 해봤자 뭐 다들 비슷비슷한 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혼자서 하는 법 내가 좀 알려준 거예요. 지금처럼. 원래 이제 영상으로도 있기는 한데 요거는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 요거 39번은 혼자 스스로 해봐. 이해가 잘 가는지 한번 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돌아가 봅시다.